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노래처럼 풍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바로 정면 맞수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예, 오늘 저도 이 방송하느라고 못 봤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저 TV 토론 당대표 TV 네. 토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금투세하고 종부세 같은 거 논의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다.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만날 가능성 좀 있어 보이세요?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 만나야죠. 예. 정말 지금 국회 상태가 거의 그 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구에 가 보면 지금 국회를 탄핵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도대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지금 원성이 자자한데 지역구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닌 저까지도 도매급수로 정말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좀 물꼬를 터야죠. 이제 그 국정의 주요 무대를 국회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같이 모여서 만나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 말씀이 전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영수회담 하셨고 어쨌든 이후에 자주 만나면서 풀자고 양측이 입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한번 만나고 끝이었잖아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국회 상황도 더 나빠지고 민주당은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은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물꼬를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대화가 실종돼 있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정치 실종의 근본적인 책임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는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쟁점 법안을 대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조건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다시 되신다고 하면 8.18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만나시는 게 좋겠고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도 지금 이제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도 말씀을 따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여당 대표 되시면 이런 상황이면 또 야당 대표하고 바로 만나시는 게 좋잖아요. 많이 만나셔야죠 일단.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모양새, 형식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자격에서 대표가 될 경우 한동훈 대표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여야 중진들이 함께 모여서 국정 현안, 민생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 함께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거국적인 어떤 모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쟁점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민주당이 계속 단독으로 그냥 다 통과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 분명히 알 텐데 요거를 조금 좀 이 타협 협의의 가능성은 없었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거부권 행사 한번 된 법안이죠. 논의 또 굉장히 오래된 법안입니다. 대립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따지고 들어보면 단체 교섭권을 원천까지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파업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하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명목상은 제기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건 분명하죠. 근데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파업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 교섭권을 확대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에서의 분쟁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원청하고의 이 교섭권 보장해주는 식으로 법을 바꾸면 이 불법 이 손배에 대한 책임 제한도 역시
이 과도한 책임을 제한하다는 거지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책임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좀 담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봤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2천만 이 노동자들 전체를 생각할 때 그리고 과거 쌍용 자동차 파업 이후에 그로 인해서 과도한 손해배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힘 역시 재계의 입장만을 갖고 이것이 불법 파업을 계속 더 조장할 것이다라는 그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시점 벌써 지난번 법안 상정 이전부터는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부권으로 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사업주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 현대자동차와 엮여 있는 벤더 즉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가 국내에만 한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600개 벤더 즉 협력업체들이 전부 다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하자. 단체 교섭을 하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들이 또 현대자동차가 있는 공장 앞에 몰려가서 파업을 하겠다라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인 상식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 왜 하청 근로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 논리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파업 현장, 쟁의 현장에서 복면을 쓴다든지 또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CCTV를 뭐 꺼놓고 파업을 한다든지 쟁의 행위를 했을 경우 그 개별 근로자, 개별 파업 참여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귀책 사유 내지는 기여도에 따라서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용인을 해주는 그래서 저희 당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사업 현장에서 보면은 많은 기업주들 중소업체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금 발효가 돼 있는 상태에서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 정말 일종의 재앙이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방송사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팀원 위메프 요 얘기 잠깐 할 텐데요. 팀원 위메프 문제를 제가 이거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의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해법을 찾기보다 이게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뭐 국정조사하고 뭐하고 해법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진지하게 진짜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이건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무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예, 이 지금 통신사업 이 플랫폼하고 거기에 가입한 사업자들 간의 이 관계에 대한 법적 장치, 보호 장치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팀F 사태와 같이 이 점주들이 아니죠. 거기에 이 판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장기간 어떤 이 정산이 안 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관련된 법안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근데 뭐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이 뭐 문제를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런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됐고 지금 이 폭염에 우산 시위하고 이러고 있는데 당장에 버셀러들이 그렇게 하시죠. 예. 당장의 대책 마련이 정부에서 일단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통신 사업 플랫폼과 이 셀러들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문제도 있고 여야가 이거 협의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여행 그 상품 사신 분들 예. 이것도 그 맹점이 있더라고요. 이점 분명히 지불했는데 여행을 아직 안 갔어요. 그래도 판 거로 이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발 좀 이런 문제를 좀 이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러진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네가 잘했느니 뭐 내가 뭐 못했느니 이렇게 맞아요. 나가게 되면 그리고 끝도 뭐 없어요. 예, 뭐 또 국정조사하자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정치 공세식으로 나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의 핵심 포인트, 핵심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야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서 지금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정산 시기라든지 결제 시스템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지금 이 문제를 오늘 저희 당에서도 대책을 단기 대책 그리고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단기 대책으로는 이번 주 안에 정산시켜 주겠다. 일단 급한 불은 끄겠다. 그리고 중장기 대책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대출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융자를 통해서 막혀 있는 부분을 좀 서서히 뚫어주겠다.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제 팀원 위메프 여러 가지 이제 정산과 결제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 이거는 업계에서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새 굉장히 그 본의 아니게 고생하시는 분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에요. 이 금투세 문제 때문에 지금 제목이 이거예요. 호떡집 된 진성준 블로그. 이게 매일경제 지금 제목인데 그 폭락장을 책임져라. 근데 사실 이 진성준 의원이 뭐 폭락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금투세 이게 그러니까 불만이 진성준 의원한테 그냥 폭발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뭐 금투세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유예돼 있고 실제 전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한 1,400만 명 되나요? 그중에 5년 동안 2억 5천 정도의 투자 수익 올리는 분 아마 비율적으로 추산해 보면 한 14만 정도 되니까 대상 한 1% 정도 되죠. 다만 이제 이 금투세 자체가 어떤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어떤 심리적 영향 이런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난 그 어제 주식 폭락 사태하고 금투세하고는 사실 직접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성준 의원이 타겟이 됐는데 그런데 화가 나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에게 제가 책임을 돌리자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은 없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주가가 팍팍 떨어져서 지금 전부 다들 지금 패닉 상태인데 금융투자소득세 계속 그 본인의 소신을 본인의 생각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진성준 의원의 어떤 정책적 소신을 소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고집 불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제 모든 화살이 진성준 의원에게 지금 향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내일로 예정된 무슨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 그 토론회 전격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랬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화답했습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개미 투자자 분들이 속된 말로 이제 열받은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렇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대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던지 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감 능력 부족에서 초래된 그런 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현금성 지원. 아이고 지난 금요일날 현금성 그 개념정의 하려고 그랬다가 패널분이 MC가 그 개입을 한다고 그래. 근데 이거 개념은 정확해야 되니까 25만 원 현금성 이거 현금 아니야? 현금성이죠. 현금성은 확실해요. 이건 요 지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연대 가능성 이거 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과 25만 원 현금성 지원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 물론 이준석 의원은 부인을 했지만. 예, 뭐 정책적 소실을 밝힌 거지 뭐 이 민생지원 특별 뭐 가지고 네. 무슨 연대를 한다 여기까지 나갈 리는 없어 보이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또 일가를 했던데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나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행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구체적인 뭐 정치적 연대 방식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뺑손이라고 그랬던가 뭐 그랬죠. 그 장해찬 의원 통해가지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폭로했던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그 과정에서 이준석을 좀 이렇게 비판해 달라는 일종의 요청을 했던 부분 공개했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단단히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마 연대한다, 또 합당한다,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다. 이거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역시 이제 우리 당 출신 의원이에요. 지금은 허은하 대표죠. 예. 허은하 대표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 출신이고 또 정책적으로는 이제 보수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대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연대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인가요? 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과도 뭐 연대할 수 있다. 뭐 그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뭐 전략적으로는 저희 당 입장에서 그런 군불대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박용천 위원장님께 솔직히 한 가지 여쭤봤는데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죠? 맞습니다. 이게 조금 감정 상하면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 뭐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맞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저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서운한 감정을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적 결합을 하기에는 정서적으로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까 2부에서 신지호 부총장이랑 제가 인터뷰했는데 이거 물어볼 걸. 참.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리고 통신조회 문제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1분씩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이 통신조회 사찰이고 이거 한 공수처에 대해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합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통상 이 검찰의 수사 관행인데 이건 좀 다른 게 그때도 뭐 범위가 좀 더 있긴 했습니다만 3,000명이고 이 조회 대상이 너무 넓어요. 지금요? 사찰이라고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수사 원인이 된 수사의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명예훼손 사건은 뭐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 관련된 수사 관련돼서 허위 보도를 했다는 걸로 명예훼손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 수사를 하는데 타고 넘어서 3,000명까지 통신조회를 한다는 건 이게요.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 지역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통신조회와 그다음에 통화 내역 조회, 통신 기록 조회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통신 기록 조회 그리고 통화 내역 조회는 다른 겁니다. 통신 기록 조회는 단순히 그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이름과 가입 일시, 해지 일시 그것만 조회하는 그러한 통상적인 아주 기초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몇 월 며칠에 통화를 했느냐 하는 통화 내역 조회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그렇게 중하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금방 갔네요.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